안녕하세요. 오늘은 화학, 렌즈, 자동차 부품 관련 제조, 판매하는 삼양무역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가가 이제 500원에 시총은 2200억 정도, 유통 물량은 한 50% 정도 되고, 그러니까 특수 관계자 지분들이 50%, 그다음에 투자 자문, 자산운용 쪽에 11%, 이렇게 한국 투자 밸류 자산도 한 5.5 정도 퍼센트 지분을 가지고 있네요. 보면 자동차 부품, 항공약품 판매, 그다음에 플라스틱 렌즈를 수출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자동차 부품 사업은 뭐 그릴 엠블럼, 힐캣 등 완성차 및 1차 벤더 업체로 납품하는 형태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퍼는 4.15 좀 낮은 편입니다. 4.15 남고 PBR도 0.47. 아마 지금 순익 대비해서 주가가 좀 우양하면서 아마 퍼가 좀 낮아진 걸로 보이네요. 배당은 600원 정도로 현재 시가 배당률은 4.9, 거의 5% 정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배당 관점에서도 조금 살펴볼 필요도 있고, 배당 여력이 어느 정도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계속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400까지 떨어진 부분들, PBR도 0.5 이하로 떨어진 부분을 확인하는데, 뭐 이런 경우는 사업의 정체성이나 이런 걸로 해서 성장성이 정체되어 있거나 떨어질 거라 예상하는 부분들이 아마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면 매출액은 조금 증가되고 있긴 하지만 크게 의미있게 조금 바뀐다기보다는 소폭 상승하는 부분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오히려 2020년, 21년 대비해서 하락하고 있는 부분들이 보이고,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도 영향을 주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배 구조로 당기순이익이 500억 이상 되는 부분들, 관계사들이 조금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업 흐름은 21년도에 0이네요. 영업 활동이 좀 좋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 있고, 22년 들어서 영업 활동 현금을 돌아왔지만 실제로 주가로는 살짝 상승하다가 계속 우하향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체 부분이 보이고, 아마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5%대에서 작년 3.93까지 떨어지는 부분들, 영업이익률이 개선이 좀 돼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좀 들고, ROE 입장에서는 한 12% 되는데, 아마 부품 제조를 하면서 판매를 하는데 가격 결정권이 조금 떨어진다는 걸 볼 수 있겠죠. 가격을 올리기가 좀 힘드니까 3%대의 영업이익률이 나타나는 걸로 보입니다. 부채 비율은 뭐 21%로 상당히 낮은 편이고요. 자본 유보율 대비해서도. 그래서 지금 아마 영업이익률을 따라서 또 아마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계속 퍼는 낮아지면서 매력도는 올라가지만
아마 영업이익률이나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조금 들쑥날쑥하는 부분에서 디스카운트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배당 성향은 30%대에서 19%대로 계속 떨어지는 부분들을 보입니다. 작년에 영업이익이나 단기 순이익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배당 성향은 계속 하락하는 모습은 아쉬운 부분이지만 배당금 자체로는 조금씩 증가를 됐지만 배당 성향이 떨어지는 부분들 아쉽습니다. 배당금은 계속 이익이 날수록 증가될 수 있지 않을까, 뭐 650원씩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는데 배당 성향이 떨어지는 부분은 아쉽고 배당금은 올라가는 것 이렇게 보이고 조금 더 떨어지면 배당 수익률이 시가 배당률이 한 5%까지는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품을 보면 자동차 부품하고 화공이 90%대가 넘게 돼 있고 렌즈는 3.46 정도로 작습니다. 자동차 부품하고 화공 쪽으로 많이 매출을 일으키고 연구개발비는 따로 없고 자동차 거의 내수와 수출이 거의 반반이고 화공 쪽은 거의 다 내수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보면 몇 년에 한 번씩 주식 배당은 한 적이 있었는데 2020년으로 마지막으로 또 언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주식 배당을 했었다 그렇게 바라보고 관계사 현황 관계사가 조금 더 있네요. 회사 규모에 비해서 시총은 2,200원인데 억원에서 있는 비군에 대비해서 관계사들이 조금 많은 편이고요. 손익계산으로 보니까 매출액은 소폭 상승을 했고 그렇지만 영업이익률이 떨어지는 부분들 거의 차트랑 비슷하게 영업이익률에 대한 어떤 개선이 좀 있어야 주가도 좀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0년을 기반으로 해서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주가 또한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원가가 좀 2021년부터 원가가 매출 원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 부분들 이걸로 인해서 이익률이 조금 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판관비도 조금 늘었고 일단 재무적인 안정성에 대해서는 부채 비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어서 재무정보에서는 좀 좋은 점수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재고도 떨어지는 부분들 유동자산은 계속 증가하는 모습들 실제로 유동자산 대비해서 유동부채는 굉장히 낮은 부분들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뭐 재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크게 우려할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재작년에는 영업을 제대로 아주 힘들었고 작년에 이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증가된 부분들
근데 올해도 그 정도 성장이 할 수 있을지 봐야 되겠죠. 약간 들쑥날쑥하는 부분들이라 수익성으로 따지면 계속 영업이익률이 하락하고 있는 모습 계속 보이고 있고, 성장성에 대해서도 매출액 증가가 그렇게 아주 성장을 한다 보기는 어려운 부분들이라, 이런 부분들 때문에 성장성에서도 약간 정체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안정성은, 재무 안정성은 좋은 편이고요. 이렇게 보면 뭐 하공, 원자재 가격으로 인해서 품목들이 상승을 했는데 하반기에 수요가 위축되어 있었다. 가격 또한 하락으로 했었고, 그래서 매출액을 감소를 했고, 매출 원가는 오히려 아까 본 것처럼 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익률이 감소했다. 렌즈는 경기 비축 감소가 되어 있었고, 매출액이 영업이익도 감소되어 있었다.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는 원자재 가격 상승 및 수급 개선 영향으로 오히려 증가되었다. 큰 매출을, 렌즈는 크게 매출이 일으키는 게 아니라 하공이랑 자동차 부품이 메인인데, 하공 쪽은 떨어지고 자동차 부품은 올라왔다. 이렇게 해서 포트폴리오에서 어느 정도 메꾸는 부분들이 보입니다. (1분기) 보면 하공 판매가 감소됐다는 것들을 아까 얘기가 있었고, 오히려 자동차 쪽은 조금 증가되는 부분들, 4분기로 계산해봐도 조금 향상되는 부분들 보이고 있습니다. 전분기에 대비하면 그렇지만 하공 쪽은 4분기에 해도 소폭 하락하는 모습 보입니다. 부채 비율은 조금 증가된 부분들이 보이고 있고, 한 10억 원 정도 증가되는 부분 보입니다. 아니죠. 10억 원 정도, 증가폭은 10억 원 정도고, 근데 현금 자산이 전기말 대비해서 467억 원으로 현금이 좀 꽤 많이 있네요. 이 부분을 좀 배당으로 좀 돌려줬으면 좀 더 배당 상향에 올려주거나, 뭐 어떻게 자사주나 아니면 전처럼 주식 배당을 해서 어떤 자본에 있는 것들을 좀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사업별 재무 정보를 보면 안경 렌즈 판매가 매출액 대비해서 영업손익이 굉장히 적은 부분이지만, 실제 전체 매출에 대비해서는 적은 편이기 때문에 자동차, 하공 쪽만 조금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사 자산은 2168억 원, 많이 있고, 투자 자산도 1495억 원 정도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현금도 많고, 그에 대비해서 부채는 상당히 적은 편으로 재무 상태는 영한데, 사업 자체가
정체되어 있고 영업이익률이 낮은 부분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현금, 대부분 현금을 가지고 있고 예금 쪽으로 한 매체, 단기 한 매체 가지고 있는 부분들, $300원 넘게 현금으로만 가지고 있습니다. 재고사 산을 보면은 학원 부분이 재고가 밀착 상품으로는 재고가 좀 늘고 현재 상품 자체로는 줄어든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관계사들을 보면 이거는 뭐 장부가액이 조금 늘었다 이런 부분이지만 따로 처리를 뭐 하진 않을 것 때문에 85억 정도로 평가가 좀 높아진 부분들, 어차피 관계사 정리할 거 아니면 그냥 요렇더라 정도로만 보면 될 것 같고, 유학 정보를 보면은 자산 대비 유동부채가 SYT 에탄올이 부채가 유동자산에 대비해서 5배 정도 부채가 많이 있죠. 이런 것들은 조금 발목을 잡겠죠. 나머지는 크게 SYT 에탄올만 재무 정도로 약간 문제가 있어 보이고, 그래서 보니까 15억 정도를 4.6%에다가 금전 대여를 해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유동자산이 부족하니까 유동부채 대비해서 이렇게 해당끼리 시정 공료를 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대손 한 이 정도 금액이면 대손을 치더라도 크지는 않기 때문에 우려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금액 주가로 치면은 지금 현재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 부분이 개선이 되려면 영업이익률이 좀 올라가야, 보니까 흐름 자체가 영업이익률에 따라서 좀 차트가 움직인 부분들이 있어서 영업이익률이 조금 향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니면 지금 현금이 풍부한데 어떤 배당에 대해서 성향을 좀 올리든지 주식 배당을 좀 하든지 어떤 자본의 재배치를 조금 할 필요도 있지 않나. 자본만 계속 쌓아놓으면 계속 ROE는 떨어질 거기 때문에 그 높은 ROE를 유지를 하려면 현재 12% 정도인데 12% 정도에 대한 ROE를 올리려면 배당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자본을 어떻게든 사용을 하는 게 좋아 보일 것 같습니다. 일단 사업 자체는 조금 낮지만 지금 현재 예상으로 계속 현금만 쌓아놓지 말고 좀 사용을 한다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관심있게 좀 더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뭐 재무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고, 영업이익률만,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좀 더 안정화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현재 퍼에 순이익의 4배 정도밖에 거래되지 않는 이 부분이 저평가로 다시 눈에 띄는 기간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 주가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고, 아니면 뭐 순이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제를 하더라도 배당 수익률을 관점으로 해서 보시는 것도 좀 더 하락을 한다면
관심 있게 보는 부분도 좋은데 충분히 매력은 있어 보이는 가격대인 것은 맞습니다. 아무래도 영업이익률이 낮지만 영업이익이 조금 2021년 정도 되는 수준만 아니라면 괜찮아 보이네요.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치면서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